20년을 일한 마트 직원이 도둑이라고요? 계산대 앞에 모인 사람들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죠. 불과 10분 전까지만 해도 동네에서 제일 성실하다고 소문난 직원이었는데 갑자기 도둑으로 불리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건 그 도둑이 제 아버지였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손님들이 지켜보는 계산대 한가운데에서 고개를 들지 못했고 마트 점장은 사람들 앞에서 CCTV 화면을 띄운 뒤 마치 범죄자를 공개 처형하듯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증거가 다 나왔습니다. 주변에 있던 손님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누군가는 휴대폰을 꺼내 영상을 찍기 시작했죠. 그 순간 30년 동안 참고 살아온 제 아버지는 억울하다는 말조차 제대로 못하고 그저 떨리는 손으로 무릎을 짚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마트 문이 열렸고 출동한 경찰이 놀랍게도 아버지가 아니라 점장을 먼저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얼어붙은 그 순간 저는 경찰 앞에서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 한마디에 마트 안은 침묵이 아니라 비명과 오열로 무너졌습니다. 대체 그날 우리 아버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저는 어떻게 마트 점장을 현장에서 체포하게 만든 걸까요? 지금부터 그날의 진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가 도둑이래요. 그 말을 처음 들은 순간 제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전화를 걸어온 사람은 아버지랑 같이 일하던 마트 동료였어요. 목소리가 떨려 있었고 주변이 시끄러운 걸 보니 마트 안에서 급하게 몰래 전화한 게 분명했습니다. 지금 계산대 앞에서 난리 났어. 직원들이랑 손님들 다 보는 앞에서 아버님을 도둑으로 몰아붙이고 있어.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아버지요? 도둑이요? 우리 아버지는요, 평생 남의 것 탐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가난해도 정직 하나는 끝까지 지키면서 사는 사람. 남들한테 욕 먹는 거 제일 싫어해서 늘 말버릇처럼 그러던 분이었어요. 우린 가난해도 사람답게는 살아야 한다. 그게 우리 아버지 철학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동네 사람 다 아는 그 마트에서, 그것도 계산대 바로 앞에서 직원들하고 손님들 보는 자리에서 도둑 취급을 당하고 있다니요. 저는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이 미끄러져 떨어질 뻔했습니다. 몸이 떨렸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는데 숨이 안 쉬어졌습니다. 뭘 훔쳤대요? 아직 정확히 모르겠는데 오늘 들어온 고급 한우 세트 그게 없어졌대. 한우 세트. 하필이면 그 비싼 걸? 저는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말이 안 됐어요. 우리 아버지가 한우 세트를 훔쳐서 어디다 둔단 말입니까? 냉장고도 오래돼서 가끔 냉기가 약해지는 집인데 비싼 한우 세트를 숨겨둘 데가 어디 있어요. 그때 그 동료가 울먹이듯 덧붙였어요. 지금 CCTV 돌린다면서 아버님이 박스 들고 창고 쪽으로 들어갔다가 나오는 장면이 있대. 그 말에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제가 지금 갈게요. 전화를 끊고 곧장 집을 뛰쳐나갔습니다. 아직 점심도 못 먹은 상태였고 슬리퍼 그대로 뛰었어요. 바람이 얼굴을 때리는데도 아무 느낌도 없었습니다. 오로지 머릿속엔 한 가지 생각뿐이었어요. 아버지가 도둑으로 몰린다. 이건 단순히 억울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도둑이란 말은 그냥 욕이 아니에요. 인생을 찢어놓는 말입니다. 동네에서 한번 그런 소문 나면 끝이에요. 아무리 무죄라도 사람들은 불났으니까 연기 났겠지 하고 쳐다봅니다. 그래서 더 무서웠습니다. 마트에 도착했을 때 입구부터 이상했습니다. 손님들이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바깥에서 웅성거리며 구경하듯 서 있더라고요. 마치 사고라도 난 것처럼요. 그리고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가자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계산대 앞 한가운데에서 우리 아버지가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습니다. 어깨가 바짝 굽어 있었어요. 고개를 들지 못하고 마치 죄인처럼 숨을 죽이고 있었죠. 그 앞에는 점장이 서 있었습니다. 동네에서 능력 좋다, 야무지다 소문났던 사람. 겉으로는 늘 웃는 얼굴이었지만 눈빛은 차가운 사람. 점장이 아버지에게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아저씨, 증거 다 있는데 왜 자꾸 아니래요? CCTV 다 봤잖아.
주변엔 직원들이 빙 둘러서 있었고 손님들도 계산대 옆에서 휴대폰을 든 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건 확인이 아니라 공개 처형이었다는 걸. 아버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그런 거 한 적 없다. 정말이다. 그 말이 더 처참하게 들렸습니다. 아버지는 단 한 번도 남 앞에서 자기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람 아니었거든요. 차라리 욕먹고 끝내지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구구절절 변명할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아버지가 떨면서 정말 아니다를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점장이 사람들한테 들리라는 듯이 말했어요. 20년 일하신 분이세요, 여러분. 그런데 늙으면 판단 흐려지고 욕심 생기는 거예요. 딱 봐도 이건 계획적이잖아.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에이 설마 근데 CCTV가 있다며? 참 사람이 그렇게 안 봤는데. 그 말들이 제 가슴을 칼로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참다 못해 앞으로 나섰습니다. 잠깐만요. 모든 시선이 제게 쏠렸어요. 점장이 저를 보고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누구세요? 저는 아버지 옆으로 가서 서며 말했습니다. 저 아버지 딸이에요. 근데요, 무슨 근거로 이렇게 몰아가세요? 도둑으로 확정된 것도 아닌데. 왜 사람들 앞에서 이래요? 점장이 비웃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근거요? CCTV요. CCTV에 다 찍혔는데 무슨 근거가 더 필요해요? 그리고 그 순간 점장이 손을 휙 들어 직원에게 말했어요. 가져와. 다 같이 보자. 직원이 노트북을 들고 계산대 위에 올려놨습니다. 사람들이 더 바짝 붙었고 어떤 손님은 벌써 영상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점장이 마우스를 클릭했습니다. CCTV 화면 속 창고 앞. 그리고 화면 속에 나타난 사람. 우리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가 박스를 들고 창고 안으로 들어가고 잠시 후 빈손으로 나오는 장면. 그 장면이 딱 멈춰진 순간 점장이 말했습니다. 자, 봤죠? 이게 도둑질 아니면 뭔데요? 그 순간 사람들의 시선이 우리 아버지에게 확 쏠렸어요.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아버지가 진짜 저 박스를 들고 들어갔다고? 머릿속이 혼란스러운데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너무 깔끔했습니다. 정말 너무 완벽하게 도둑으로 보이게 만들어진 영상 같았어요. 그리고 그때 점장이 마지막으로 결정타를 꺼냈습니다. 경찰 부를게요. 여기서 바로. 그 말을 듣는 순간 아버지의 무릎이 살짝 꺾였습니다. 진짜로요. 제 눈앞에서 아버지가 휘청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확신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오해가 아니에요. 누군가 우리 아버지를 끝장내려고 작정한 겁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이 모든 일의 시작이 며칠 전 아버지가 점장에게 딱 한마디 했던 것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걸요. 그리고 그 한마디 때문에 점장은 우리 가족을 통째로 부숴버릴 계획을 세웠다는 걸요. 제가 그날의 진짜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막. 아버지가 점장에게 딱 한마디 했던 날 모든 게 시작됐습니다. 사람들이 CCTV 화면을 보고 웅성거리는 그 순간에도 제 머릿속에는 계속 한 가지 생각만 맴돌았습니다. 이 영상 너무 완벽하다. 우리 아버지는 분명 박스를 들고 창고로 들어갔고 빈손으로 나왔습니다. 그 장면만 보면 도둑이라는 말이 충분히 나올 수 있었죠.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아버지는 20년 동안 한 번도 사고를 낸 적이 없고 마트에서 정직으로 소문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사람들 다 보는 데서 하필이면 명절 한우 세트를 훔친다. 그건 도둑질이 아니라 자살 행위에 가까운 일이었어요. 우리 아버지는 바보가 아닙니다. 오히려 누구보다 조심스러운 사람이었죠. 그래서 저는 점장의 말이 더 무서웠습니다. 점장은 확신에 찬 얼굴로 사람들을 선동하고 있었고 직원들조차 반박을 못했어요.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확인이 아니라 결론을 정해놓고 진행하는 판이라는 걸요. 하지만 진짜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점장이 경찰을 부르겠다고 한순간 아버지의 몸이 무너졌죠. 그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억울함을 말하지도 못하고 그냥 무릎에 손을 짚으며 버티는 모습. 저는 그 장면을 보자마자
속에서 뭔가 뚝 끊어지는 기분이 들었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알게 됐습니다. 사람을 무너뜨리는 건 폭력이 아니라 모욕이라는 걸요. 저는 아버지 팔을 붙잡고 겨우겨우 진정시키며 사람들 사이에서 잠깐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아버지에게 물었어요. 아버지 최근에 점장이랑 무슨 일 있었어? 아버지는 처음엔 대답을 안 했습니다. 입술을 꾹 다물고 눈만 감고 있었어요. 말을 하면 울음이 터질까 봐 참는 사람처럼요. 그러다 한참 후에 아버지가 아주 작게 말했습니다. 내가 며칠 전에 점장한테 한마디 했어. 그 한마디가 점장한테 복수할 명분을 준 거였습니다. 사건이 터지기 딱 5일 전이었어요. 마트는 명절 준비로 정신이 없었습니다. 한우 세트, 과일 세트, 참치 세트, 비싼 선물 세트들이 쏟아져 들어오고 창고는 꽉 차서 발 디딜 틈이 없었죠. 그때 아버지는 우연히 한 장면을 봤다고 했습니다. 점장이 창고 구석에서 누군가와 속닥속닥 얘기하는 장면. 그 옆에는 큰 박스들이 쌓여 있었고 그 박스에는 본사 감사용 특별관리 품목 같은 딱지가 붙어 있었대요. 처음엔 별 생각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어요. 그 박스들이 원래 매장에 진열돼야 하는 선물 세트랑 같은 제품인데도 재고 시스템에 잡히지 않는 물량처럼 보였다는 겁니다. 아버지는 20년 동안 그 창고를 지켜온 사람입니다.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어요. 그날 저녁 아버지는 용기 내서 점장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대요. 점장님, 저 박스들은 뭐예요? 매장 물량이랑 같은데 재고 등록이 안 된 것 같아서요. 여기서 중요한 건 아버지가 따지려고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원래 하던 대로 오류 있을까 봐 확인한 거였어요. 그런데 점장 반응이 너무 이상했다고 했습니다. 갑자기 얼굴이 굳더니 말투가 딱딱하게 바뀌었대요. 그리고 딱 잘라 말했답니다. 그거 김 팀장님이 신경 쓸 거 아니에요. 그 순간 아버지도 느낌이 왔겠죠. 이건 뭔가 있다. 아버지는 그날 사람이 바뀐 듯 조용해졌다고 했습니다. 집에 와서도 말이 없었고 밥도 제대로 못 먹었어요. 저는 그때는 몰랐죠. 아버지가 뭔가를 봐버렸다는 걸요. 그리고 그게 점장에게는 아주 치명적인 일이었다는 것도요. 그 뒤로 이상한 일들이 연달아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는 아버지 근무표가 갑자기 바뀌었습니다. 20년 동안 해오던 고정 루틴이 있었는데 아버지만 뜬금없이 야간 근무로 빠지고 창고 관리에서 슬쩍 제외되기 시작했어요. 두 번째는 갑자기 아버지 물건들이 사라지거나 엉뚱한 곳에서 발견됐습니다. 칼, 장갑, 작업용 마커. 자잘한 물건들이 계속 없어졌고 나중엔 누가 일부러 숨겨둔 것처럼 이상한 곳에서 나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가장 소름 돋는 변화. 직원들이 아버지를 피하기 시작했다는 것. 전에는 아버지를 선생님처럼 따르던 직원들이 어느 순간부터 아버지를 보면 말을 줄이고 시선을 피했대요. 누가 봐도 뒷말이 돌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점장에게 다시 한번 말했대요. 점장님, 혹시 저한테 불만 있으십니까? 요즘 분위기가 이상합니다. 그러자 점장이 그냥 웃으며 이렇게 말했답니다. 아저씨 예민하시네. 나이 드니까 별 생각이 다 드시나 봐요. 그 말이 끝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점장은 더 노골적으로 아버지를 밟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바로 그 5일 뒤 한우 세트가 사라졌고 CCTV는 완벽하게 아버지를 도둑으로 만들었고 계산대 앞에서 공개 처형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등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아, 이건 계획이다. 한우 세트 3박스는 우연히 사라진 게 아니고 아버지는 우연히 걸린 게 아니었습니다. 점장은 아버지가 본 걸 입막음하려고 했고 그 방법으로 도둑 누명을 택한 겁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건 점장 혼자서 이걸 꾸몄을 리 없다는 사실이었어요. CCTV를 이렇게 완벽하게 만들려면 최소 1명 이상이 더 필요합니다. 저는 그날 아버지 손을 붙잡고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이 사람들 내가 반드시 끝까지 끌고 간다. 그런데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이 사건이 단순히 점장 하나의 악행이 아니라
본사 감사팀까지 이어진 큰 판이라는 걸요. 그리고 진짜 도둑은 이미 우리 가까이에 있었다는 걸요. 제3막 CCTV가 딱 한 번 끊겼습니다. 그리고 그 7초가 모든 걸 뒤집었습니다. 그날 계산대 앞에서 점장이 CCTV를 틀어 증거라고 못 박았을 때 저는 사람들 시선에 짓눌리면서도 계속 화면만 봤습니다. 왜냐면 이상했거든요. 영상이 너무 깔끔했습니다. 너무 완벽했고 너무 의도적으로 아버지를 죄인으로 만들고 있었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아버지는 박스를 들고 창고로 들어갔는데도 그 박스를 어디에 두는 장면이 없었습니다. 그냥 들어갔다가 딱 나오는 장면만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속으로 확신했어요. 이거 편집이다. 저는 숨을 크게 들이쉬고 점장에게 말했습니다. 그거 원본 맞아요? 창고 안쪽 화면은 왜 안 나와요? 점장은 눈썹을 꿈틀하더니 사람들 들으라고 말했죠. 창고 안쪽은 원래 사각지대예요. 그리고 이 장면이면 충분하잖아요. 그리고는 아주 천연덕스럽게 덧붙였습니다. 가족이면 더 엄하게 봐야지. 감싸지 마세요. 그 말 한마디에 손님들이 또 웅성거렸습니다. 맞는 말이네. 가족이라 저러는 거지. 근데 저 영상이 너무 확실한데. 저는 그때 진짜 분노보다도 사람들 심리가 어떻게 죄인을 완성하는지를 처음 배웠습니다. 증거가 아니라 분위기가 사람을 죄인으로 만드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때 제 옆에서 조용히 제 팔을 잡아당기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마트 유니폼을 입은 직원이었어요. 아버지랑 같이 일한다던 동료, 아까 전화했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 직원은 주변 눈치를 미친 듯이 보더니 제 귀에 바짝 붙어서 속삭였습니다. 따님 저 큰 소리로는 말 못해요. 왜요? 점장 지금 직원들 다 찍고 있어요. 누가 아버님 편 들면 바로 자르겠다고 했어요. 그 말에 제 머리가 띵했습니다. 아버지한테만 칼을 꽂는 게 아니었어요. 직원 전체를 겁박하고 있던 겁니다. 그 직원은 손을 덜덜 떨면서도 계속 말했습니다. 근데 CCTV요. 원본이 아니에요. 저는 심장이 뚝 떨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뭐라고요? 직원이 아주 작게 그러나 분명히 말했습니다. 제가 봤어요. 영상 중간에 끊긴 거 있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묻고 싶었지만 사람이 너무 많았고 점장이 우리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침착한 척 고개를 끄덕이고 직원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나중에 따로 이야기해요. 그리고 직원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자기 자리로 가버렸습니다. 그 짧은 순간에도 점장은 우리를 계속 쳐다보고 있었어요.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점장은 지금 누가 움직이기 시작했는지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우선 아버지를 계산대 밖으로 모셨습니다. 아버지는 아직도 고개를 못 들고 있었고 손등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아버지, 잠깐만 참아. 내가 할게. 그 말만 겨우 하고 저는 핸드폰을 켜서 메모장을 열었습니다. CCTV 끊김. 그 단어 하나를 적자마자 이 사건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날은 일단 경찰이 오기 전까지는 어떤 말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점장은 이미 한 발 앞서 도둑 확정 분위기를 만들어놨고 사람들은 구경거리에 취해 있었습니다. 결국 경찰이 도착했고 점장은 아버지에게 수갑을 채우라는 듯 말했습니다. 저 사람 도둑입니다. 현행범이에요. 그 말에 아버지 어깨가 덜컥 내려앉았어요. 하지만 경찰은 의외로 차분했습니다. 확정은 아닙니다. 일단 상황부터 확인하겠습니다. 그 한마디가 그날 아버지를 당장 끌려가지 않게 만든 유일한 문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안심할 틈도 없었어요. 점장은 경찰 앞에서도 연기를 너무 잘했습니다. 20년 일한 분이라 믿었는데 저희도 마음이 아픕니다. 근데 피해 금액이 커서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말로 사람들 동정까지 챙기더라고요. 저는 속으로 이를 갈았습니다. 이 인간은 아버지를 죽이려고 작정했구나. 경찰이 기본 확인을 하는 동안 저는 직원 휴게실 쪽으로 몰래 빠졌습니다. 아까 그 직원이 말 안 끊긴 CCTV를 확인하기 위해서요. 휴게실 문을 여는 순간 낡은 CCTV 모니터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제가 아까 봤던 그 직원이 혼자 서 있었습니다. 그 직원은 문이 닫히자마자 울먹이며 말했어요. 따님, 저 진짜 무서워요. 근데 이건 아니잖아요. 말해줘요. 영상이 어떻게 끊겼는데요? 직원은 숨을 고른 뒤 모니터 화면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여기요. 이 시간. 저는 화면을 봤습니다. 아버지가 박스를 들고 들어가기 직전. 그리고 딱 7초. 영상이 툭 하고 끊겨 있었습니다. 시간이 뛰어넘어 있었어요. 저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게 원래 이렇게 돼요? 직원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원래 안 끊겨요. 근데 어제부터 점장이 이거 만졌어요. 어제부터? 네. 한우 세트 들어온 날부터요. 그 순간 머릿속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한우 세트가 들어온 날부터. 점장은 CCTV를 만졌고 영상 중간 7초를 없앴고 아버지가 박스를 들고 들어가는 장면과 빈손으로 나오는 장면만 남긴 겁니다. 즉, 그 사이에 무엇이 있었는지를 지운 거였어요. 그 7초에 진짜 범인이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 직원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그 7초에 뭘 봤어요? 직원은 대답을 못하고 떨었습니다. 입술을 꽉 깨물더니 겨우 말했습니다. 사람이 들어갔어요. 누가요? 그 직원은 제 눈을 피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점장이요.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다가 곧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러면 이건 단순한 누명이 아니었습니다. 점장이 직접 창고로 들어갔고 CCTV를 끊어버렸고 아버지를 범인으로 만든 겁니다. 그럼 대체 왜 이렇게까지? 아버지가 본 재고 등록 안 된 박스와 연결되는 거죠. 그런데 그때 직원이 마지막으로 더 무서운 말을 했습니다. 근데 따님, 점장 혼자 아니에요. 뭐라고요? 직원이 손을 떨며 말했습니다. 본사에서 감사 나온대요. 점장이 어제 전화하는 거 들었어요. 이번에 정리해야 한다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버지에게 씌운 한우 세트 누명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본사 감사가 오기 전에 뭔가를 숨기기 위한 정리 작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정리 대상이 우리 아버지였던 겁니다. 그날 저는 처음으로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라는 걸 알았습니다. CCTV 7초가 끊긴 이후 점장이 숨기려는 재고, 본사 감사의 정리라는 말. 모든 게 연결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문제는 하나. 이걸 입증하려면 원본 영상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원본은 지금 이 마트 안에서 점장이 손댈 수 있는 곳에 있었습니다. 제가 다음 단계에서 해야 할 일은 분명했습니다. 원본을 빼내는 것. 점장이 알아차리기 전에. 제3화. 원본을 빼내려던 순간 점장이 창고 열쇠를 흔들었습니다. CCTV가 딱 7초 끊겼다는 걸 확인한 순간 저는 속이 끓어올랐습니다. 아버지가 억울하게 죄인 취급을 당한 것도 모자라 점장이 직접 조작까지 했다는 정황이 나온 거잖아요. 근데 화낼 시간이 없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제일 중요한 건 감정이 아니라 증거였어요. 사람들은 그럴 리가 보다 증거 있냐를 먼저 묻고 점장 같은 인간은 없으면 조용히 해로 끝내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원본 CCTV를 확보한다. 무조건. 문제는 하나였습니다. 그 원본은 제가 보는 앞에서 점장이 언제든 지워버릴 수 있다는 것. 실제로 점장은 경찰 앞에서도 너무 여유로웠습니다. 이미 모든 수를 깔아놓은 사람처럼요. 그런 사람에게 CCTV 원본 주세요 라고 요청하면 웃으면서 말하겠죠. 원본이요? 원래 저게 원본인데요. 그리고 그 순간 증거는 영원히 사라집니다. 저는 계산대를 다시 쳐다봤습니다. 점장은 직원들을 눈짓으로 통제하고 있었고 손님들은 도둑 잡았다는 분위기로 떠들고 있었죠. 그때 경찰이 점장을 따로 불러 창고 상황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점장이 계산대를 잠깐 비운 순간 저는 직원 휴게실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직원에게 딱 한마디 했어요. 원본 저장되는 곳 어딨어요? 직원이 얼굴이 하얘지더니 떨면서 말했습니다. 따님, 그거 건드리면 진짜 큰일 나요. 큰일 나도 해야 돼요.
지금 아버지가 큰일 났잖아요. 직원은 결국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무실 컴퓨터 본체에 저장돼요. 근데 잠금 걸려 있어요. 비번은요? 직원이 숨 넘어가듯 말했습니다. 점장만 알아요. 원본은 사무실 컴퓨터에 있고 비번은 점장만 알고 있다. 즉, 점장을 통과하지 않으면 증거를 못 가져간다는 뜻이었죠. 저는 주저앉을 뻔했지만 다시 머리를 굴렸습니다. 방법은 있다. 이런 인간은 난 절대 안 잡힌다는 자신감으로 살다가 반드시 허점을 남겨요. 그걸 찾으면 됩니다. 저는 다시 계산대 쪽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점장이 경찰과 얘기를 끝내더니 사무실 쪽으로 빠르게 걸어가더니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가 안에서 잠갔습니다. 그 장면을 보는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점장도 느낀 겁니다. 누가 뭔가를 알아챘다. 그리고 그 인간은 증거를 정리하러 들어간 거예요. 저는 거의 뛰다시피 사무실 문 앞으로 갔습니다. 문은 잠겨 있었고 안에서는 키보드 소리가 너무 빠르게 들렸습니다. 딸깍딸깍. 삭제. 원본을 지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문을 두드리려다 멈췄습니다. 지금 두드리면 점장은 뻔히 말하겠죠. 뭐야? 문 앞에 왜 있어요? 혹시 컴퓨터 훔치려고? 그리고 저는 또 다른 범죄자, 프레임을 뒤집었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반대로 움직였습니다. 경찰에게 갔습니다. 저기요. 점장이 지금 사무실 들어가서 문 잠그고 뭐 하는데요? CCTV 원본 지우는 거 아닙니까? 경찰이 말했습니다. 그건 확인이 필요합니다. 저는 더는 돌려 말하지 않았어요. 확인이 아니라 지금 지워지고 있어요. 아까 영상이 7초 끊겼습니다. 조작 흔적이 있습니다. 지금 안 막으면 증거 날아갑니다. 그 말을 듣자 경찰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무전이 날아갔습니다. 사무실 확인. 문 잠금 여부 확인. 그 순간 저는 손이 떨렸어요. 이건 누명 사건이 아니라 현장에서 증거인멸을 막는 싸움이 됐으니까요. 그리고 바로 그때 사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점장이 나왔는데 표정이 너무 차분했습니다. 차분해서 오히려 소름이었어요. 점장은 제 눈을 똑바로 보며 천천히 웃더니 말했습니다. 따님 진짜 대단하네. 대단한 게 아니라 경고였습니다. 너 계속 이러면 너도 끝장이다. 경찰이 사무실 컴퓨터 확인을 요구하자 점장은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당연히 확인하세요. 저 떳떳합니다. 그러곤 사무실 책상 위 본체를 가리켰죠. 여기요. 경찰이 본체 쪽으로 다가가는데 점장이 갑자기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창고 열쇠. 그 인간은 열쇠를 손가락에 걸고 빙빙 돌리더니 말했습니다. 근데 경찰님, 먼저 창고부터 보셔야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점장이 지금 방향을 틀고 있습니다. 경찰을 창고로 보내 사무실 확인을 늦추려는 겁니다. 점장은 자연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창고에 한우 세트 박스가 비어 있거든요. 증거가 거기 있어요. 사무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삭제할 것도 없고요. 준비된 멘트 같았습니다. 경찰이 잠깐 멈칫하자 점장은 틈을 놓치지 않고 열쇠를 흔들며 말했습니다. 자, 제가 직접 열어드릴게요. 가시죠. 그 순간 온몸이 서늘해졌습니다. 창고로 가면 끝입니다. 사각지대가 많고 점장 마음대로 동선을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한우 세트가 창고에 없으면 경찰은 무조건 아버지를 의심하게 됩니다. 점장이 그걸 노리고 있었죠. 저는 절박하게 외쳤습니다. 안 됩니다. 창고 전에 사무실 먼저 확인해야 해요. 지금 원본 지워지고 있어요. 그때 점장이 딱 끊어먹듯 말했습니다. 그럼 따님이 사무실 비번 아세요? 저는 입이 막혔습니다. 점장은 그걸 기다렸다는 듯 사람들 앞에서 웃었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지금 따님이 경찰을 방해하고 있어요. 증거도 없으면서 직원들 동요시키고 손님들이 웅성거렸고 직원들도 불안한 눈치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그때 느꼈어요.
이 인간은 여론을 무기로 사람 하나를 매장시키는데 선수였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낮은 목소리 하나가 들려왔습니다. 비번 저 알아요. 고개를 돌리니 마트에서 제일 말없고 늘 창고 정리만 하던 사람. 창고 담당 직원이었습니다. 그 직원이 말했습니다. 점장이요, 비번을 저한테 맡겨요. 원래 제가 창고 키도 갖고 있으니까요. 그 말이 떨어진 순간 점장의 표정이 처음으로 깨졌습니다. 그 눈빛은 분명히 말하고 있었어요. 너까지 나를 배신해?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사건의 열쇠는 진짜 열쇠가 아니었습니다. 창고 직원. 그 사람이 점장과 본사 사이의 연결고리였고 지금 그 고리가 처음으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제오막. 창고 문이 열리자 한우 세트가 아니라 봉인된 검은 상자가 나왔습니다. 창고 직원이 비번을 안다고 말한 순간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늘 말 없고 눈도 잘 마주치지 않던 사람이 사람들 앞에서 점장을 정면으로 찌른 겁니다. 경찰이 말했다. 사무실 확인부터 하겠습니다. 점장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손끝이 떨렸습니다. 사무실에 들어가는 순간 저는 숨도 못 쉬었습니다. 이건 아버지 인생을 살릴 수도, 우리 가족을 무너뜨릴 수도 있는 증거였으니까요. 창고 직원이 비밀번호를 입력했습니다. 화면이 켜지고 CCTV 폴더가 열렸습니다. 경찰이 목록을 훑다가 제가 말했던 그 날짜, 그 시간대를 눌렀습니다. 그런데 영상이 7초가 끊긴 채로 저장된 게 아니라 파일 자체가 2개로 쪼개져 있었습니다. 12만 310, 12만 324, 12만 331, 12만 355. 정확히 7초가 빠져 있었습니다. 경찰이 점장을 쳐다봤습니다. 이건 왜 끊겨 있죠? 점장은 준비된 듯 말했습니다. 가끔 오래된 CCTV는 저장이 끊기기도 해요. 그때 창고 직원이 즉시 말했습니다. 아니요. 끊긴 적 없습니다. 원래 영상은 1분짜리였어요. 점장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경찰이 물었습니다. 원본 파일은 어디 있습니까? 점장이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원본이 저겁니다. 그 순간 창고 직원이 또 말했습니다. 원본 따로 있습니다. 점장이 소리쳤습니다. 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하지만 창고 직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원본 본사 감사용으로 따로 저장합니다. 점장이 시킨 거예요. 매달 보고 파일 따로 만들어서 올려요. 경찰이 바로 물었습니다. 그 파일은 어디 있습니까? 창고 직원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창고 안에 있습니다. 점장이 돌변했습니다. 창고는 그냥 물건 창고야. 하지만 창고 직원은 한마디 더 했습니다. 열면 나옵니다. 경찰은 바로 결정했습니다. 창고로 이동합니다. 점장이 앞을 막아섰지만 경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비켜주세요. 그때 점장은 사람 하나를 매장시키던 얼굴이 아니라 겁먹은 얼굴로 물러났습니다. 창고로 향하는 길, 저는 아버지 손을 봤습니다. 아버지는 떨고 있었고 손등에 핏줄이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저는 다짐했습니다. 오늘 여기서 끝을 봐야 한다. 창고 앞. 점장이 열쇠를 꺼내려는 순간 경찰이 말했습니다. 열쇠 주십시오. 점장이 억지 웃음을 지으며 열쇠를 건넸습니다. 아까까지만 해도 그 열쇠로 경찰을 조종하려던 인간이 이제는 손이 달달 떨렸습니다. 경찰이 창고 문을 열었습니다. 철컥. 냉기가 확 올라왔고 창고에는 박스들이 벽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한우 세트 박스도 보였습니다. 점장은 안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봐라, 아무것도 없지? 그런데 창고 직원이 말했습니다. 저쪽입니다. 창고 맨 안쪽. 일반 박스들 사이에 하나만 이상한 게 있었습니다. 검은색 플라스틱 상자. 테이프로 단단히 봉인돼 있고 위에는 큰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폐기. 폐기할 물건을 왜 저렇게 봉인해요? 경찰이 상자를 집으려 하자 점장이 발작하듯 소리쳤습니다. 그거 건드리면 안 돼요. 경찰이 물었습니다. 왜요? 점장은 숨이 가빠지며 말이 꼬였습니다. 그게 위생상. 경찰은 딱 잘랐습니다.
열어보겠습니다. 테이프가 찢기는 소리. 쫙. 뚜껑이 열리는 순간. 안에는 한우 세트가 아니었습니다. USB 여러 개. 그리고 현금 봉투. 대량으로. 창고 안이 숨이 멎는 정적으로 굳었습니다. 봉투 위에는 날짜와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1월 본사 감사. 2월 본사 감사. 3월 점장 보고용. 그리고 그중 하나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김태성.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우리 아버지에게 늘 독서를 퍼붓던 본사, 감사 담당자 이름. 경찰이 USB를 들고 물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점장은 말이 안 나왔습니다. 입술만 파르르 떨었어요. 그때 창고 직원이 못을 박았습니다. 저 안에 CCTV 원본 영상 다 있어요. 그리고 물건 빼돌린 기록도 들어 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한우 세트 누명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애초에 마트 안에서 조직적으로 벌어지던 짓이었고 아버지는 그걸 우연히 봐버린 사람이었어요. 점장이 상자를 낚아채려 했지만 경찰이 팔을 꺾었습니다. 움직이지 마세요. 그리고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증거인멸 시도까지 확인됐습니다. 저는 온몸이 풀렸지만 끝이 아니란 걸 알았습니다. 검은 상자 속 이름들은 점장 하나가 아니었으니까요. 아버지가 걸린 건 한우 세트가 아니라 진짜 도둑들이 숨기고 싶었던 뒷돈 구조였습니다. 제육막. USB 속 영상이 재생되자 진짜 도둑 얼굴이 그대로 찍혀 있었습니다. 점장이 수갑을 차는 걸 보면서도 마음이 놓이지 않았습니다. 검은 상자 안에서 나온 건 USB랑 현금 봉투만이 아니었습니다. 봉투 위 이름들, 그중엔 분명히 본사, 감사 김태성이 있었어요. 점장 혼자 한 짓이 아니다. 윗선이 붙어 있다. 경찰이 USB를 증거 봉투에 담으려 하자 점장이 버둥거리며 소리쳤습니다. 그거 열면 큰일 나요. 당신들도 다치게 돼요. 발악이라고 생각했는데 점장 눈빛이 진짜로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큰일 난다는 말이 내 인생 망한다가 아니라 너희도 끝난다였으니까요. 경찰은 상자를 챙겨 사무실로 올라갔습니다. 저와 아버지, 창고 직원도 함께였고 직원들과 손님들은 숨죽인 채 따라왔습니다. 저는 사람들 시선이 싫었습니다. 아까까지만 해도 CCTV 한 장면 보고 아버지를 도둑으로 확정하던 얼굴들이 이제는 설마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사무실에서 경찰이 노트북을 켜고 USB를 꽂았습니다. 파일 목록이 뜨는 순간 저는 눈앞이 아찔했습니다. 정리 본월말 보고, 공유 금지 본사 전송, 사고 처리 시나리오, 직원 정리 명단, CCTV 영상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건 범죄가 아니라 운영 시스템이었어요. 경찰이 말했습니다. 영상부터 확인합니다. 첫 번째 파일이 재생됐습니다. 창고 화면. 아버지가 박스를 들고 들어가는 장면으로 시작됐어요. 그런데 원본은 달랐습니다. 아버지가 들어간 뒤 창고 안쪽에서 누군가가 나왔습니다. 모자를 눌러 쓴 남자. 그 남자가 아버지 손에 박스를 툭 낚아채더니 반대 방향으로 사라졌습니다. 아버지는 잠깐 멈췄다가 주위를 둘러보고 그냥 정리 일을 계속했어요. 사무실 안에서 숨소리가 동시에 터졌습니다. 헉, 뭐야, 저 사람 누구야? 제 눈에 그 남자의 옷이 들어왔습니다. 검정 패딩 조끼, 팔에 빨간 줄이 있는 작업복. 마트 직원 유니폼이었습니다. 경찰이 화면을 멈추고 물었습니다. 저 남자 누굽니까? 점장은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몰라요. 그때 창고 직원이 말했습니다. 저 사람 알바입니다. 알바. 그 말이 더 소름이었습니다. 잠깐 일하러 들어온 사람은 점장이 마음대로 시키기 쉬우니까요. 영상이 다시 돌아갔습니다. 모자 쓴 남자는 잠시 후 다시 등장했고 손에는 그 한우 세트 박스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는 CCTV 사각지대로 들어가며 화면에서 사라졌습니다.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한우 세트는 점장이 빼돌림. 알바를 시켜 창고에서 꺼내게 함. 아버지가 박스 들고 들어간 장면만 잘라 아버지가 훔쳤다로 공개 처형. 그리고 경찰이 오면 CCTV 다 나왔다로 끝내기.
완벽하게 짜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충격은 다음 파일에서 터졌습니다. 두 번째 영상은 창고가 아니라 사무실 CCTV였습니다. 점장이 전화하는 모습이 찍혀 있었어요. 그리고 통화 내용이 사람을 미치게 했습니다. 예, 감사님. 김대리 건은 오늘 처리했습니다. 네, 직원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박살냈습니다. 이제 그냥 해고 절차만 밟으면 됩니다. 김대리. 그게 우리 아버지였습니다. 20년을 일했지만 사람들은 늘 아버지를 김대리라고 불렀어요. 경찰이 물었습니다. 통화 상대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창고 직원이 정확히 말했습니다. 본사 감사 김태성입니다. 사무실 밖에서 웅성거림이 터졌습니다. 본사 감사가? 점장만 한 게 아니네 와. 그리고 세 번째 파일. 직원 정리 시나리오 확정본. 문서가 열리자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마트 내 금품 도난 사건 발생. 해당 직원 20년 근속 혐의 집중. CCTV 발췌 후 공개. 직원 손님 앞 압박. 경찰 신고. 조사 중 자진 퇴사 유도. 거부시 해고 처리. 퇴직금 최소 지급. 저는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온몸이 차갑게 굳었습니다. 이건 해고가 아니라 사람을 파괴하는 시나리오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그 희생자였어요. 그때 점장이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너희 진짜 끝까지 가려고? 김태성 감사님이 가만 있을 것 같아? 경찰이 정면으로 쳐다봤습니다. 협박하시는 겁니까? 점장은 떨면서도 웃었습니다. 협박 아니에요. 현실 말해주는 거죠. 저는 점장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현실? 현실은 이제 당신이 감옥 갈 현실이에요. 점장은 고개를 들었고 그 눈빛은 끝난 눈빛이 아니라 아직 남은 카드가 있다는 눈빛이었습니다. 점장은 체포됐지만 저는 더 큰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USB 속에 본사 감사 김태성이 연결돼 있었고 그 인간은 점장과는 비교도 안 되는 악질이라는 소문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왕 이렇게 된 거 끝까지 간다. 그리고 그날 밤 경찰서로 가는 길에 창고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본사 감사 김태성이 대체 왜 우리 아버지를 이렇게까지 하려 했어요? 창고 직원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딱 한마디를 했습니다. 아버님이 그걸 봤거든요. 그거요? 그리고 그 다음 말에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마트에서 물건만 훔친 게 아닙니다. 사람들 퇴직금도 훔쳤어요. 제칠막. 퇴직금 장부를 본 날부터 우리 가족은 표적이 됐습니다. 창고 직원의 그 한마디. 마트에서 물건만 훔친 게 아닙니다. 사람들 퇴직금도 훔쳤어요. 그 말이 제 귓속에서 계속 울렸습니다. 퇴직금. 그게 왜 나오지? 한우 세트 도난 사건이랑 대체 무슨 상관이 있길래 본사 감사까지 끼어들어 사람을 도둑으로 몰아 해고시키려 했던 걸까? 솔직히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마트 점장 따위는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 인간은 그냥 앞에서 칼을 휘두르는 손이었고 진짜 칼을 쥔 놈은 따로 있다는 게 확실해졌으니까요. 경찰차가 점장을 태우고 떠난 뒤에도 마트 안은 계속 술렁거렸습니다. 아까까지 CCTV 봤잖아 하던 사람들은 이제는 서로 눈도 못 마주치고 계산만 하고 나갔고 직원들은 입술이 하얗게 질린 채 어디서부터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몰라 서 있었죠. 그 와중에 아버지는 말이 없었습니다. 너무 억울해서가 아니라 너무 오래 참아서 말이 안 나오는 사람처럼. 그 모습이 저는 더 미칠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는 그날 자기 억울함보다 먼저 동료들 앞에서 창피한 사람 됐다는 사실에 무너져 내린 얼굴이었거든요. 저는 아버지 손을 잡고 마트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하다. 그 한마디. 저는 그 순간 심장이 찢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아니, 미안해야 할 사람은 아버지가 아니라 저 인간들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아빠가 왜 미안해? 아빠는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그런데 아버지는 고개를 푹 숙인 채 한참을 말이 없더니 조용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날 봤다. 뭐를? 아버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눈빛은 단순히 억울한 사람이 아니라 정말 위험한 걸 봐버린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며칠 전이었다. 창고 정리하다가 봉투가 떨어졌어. 그 봉투는 평범한 회계 봉투처럼 보였지만 안에는 현금이 아니라 서류가 들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 서류를 펼쳐보는 순간 아버지는 바로 직감했다고 했어요. 이건 보면 안 되는 거다. 그런데 이미 늦었습니다. 서류에는 직원들 이름이 적혀 있었고 그 옆에 숫자들이 줄줄이 적혀 있었대요. 그리고 맨 위에는 이런 문장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퇴직금 지급 조정 내역. 처음엔 아버지도 이해를 못했다고 합니다. 마트에서 퇴직금 조정? 뭘 조정한다는 거지? 근데 아버지가 숫자를 계속 들여다보는 순간 이상한 패턴이 보였대요. 예를 들어 10년 넘게 일한 직원인데 퇴직금이 말도 안 되게 낮게 적혀 있었고 반대로 입사한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은 수치가 과하게 크게 잡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이런 표시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진퇴사 유도, 사고 처리 후 정리, 대체 인력 투입. 그건 퇴직금 지급 내역이 아니라 사람을 정리하는 리스트였어요. 아버지는 그날 서류를 다시 봉투에 넣으려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사무실 문이 열렸고 본사 감사 김태성이 내려왔답니다. 아버지는 그 인간을 처음 봤다고 했어요. 수트에 구두, 마트랑 전혀 어울리지 않는 복장. 근데 얼굴에는 웃음이 있는데 눈은 전혀 웃지 않는 사람. 그리고 그 본사 감사가 창고 쪽을 흘끔 보더니 아버지에게 다가와 말했답니다. 김 대리님, 오래 일하셨죠? 그 한마디가 아버지 가슴을 쿵 내려앉게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자기를 김대리라 부르던 사람은 점장뿐인데 본사 감사가 그 호칭을 알고 있었다는 건 이미 아버지를 찍어놨다는 뜻이니까요. 아버지는 얼떨결에 예 하고 대답했대요. 그러자 김태성이 아주 가볍게 이렇게 덧붙였다고 합니다. 근데 오래 일하신 분들이요. 가끔 쓸데없이 정의감이 생겨요. 그 말에 아버지는 등골이 서늘해졌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은 질문이 아니라 경고였거든요. 아버지가 아무 말도 못하고 굳어 있으니까 김태성이 웃으면서 마치 친절한 척 말을 이어갔다고 합니다. 마트는요, 가족 같아야 합니다. 밖에 쓸데없는 말 나오면 다 같이 피곤해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버지 어깨를 톡 치고 사무실로 들어가더랍니다. 여기까지 듣는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아버지는 그날 그 서류를 본 순간부터 표적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 표적을 없애기 위해 점장이 움직였고 CCTV 조작까지 하며 한우 세트를 미끼로 던진 거죠. 즉, 한우 세트 사건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퇴직금 장부를 본 사람을 제거하기 위한 계획이었어요. 그리고 모든 게 퍼즐처럼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왜 하필 한우 세트였는지, 왜 하필 계산대 앞에서 공개 처형을 했는지, 왜 경찰이 오기 전까지 점장이 증거가 다 나왔다를 반복했는지, 그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아버지를 완전히 망가뜨려서 조사할 힘도 싸울 힘도 없이 죄송합니다 한마디 하게 만들고 그 상태로 자진퇴사 처리. 그러면 퇴직금은 그들이 원하는 대로 조정하고 끝. 이게 그들의 시나리오였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끔찍한 건 아버지가 그날 서류를 봤다는 사실을 점장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점장이 나를 부르더라. 아버지를 사무실로 불러놓고 웃으면서 커피까지 건네며 요즘 힘드시죠? 제가 도와드릴까요? 이런 말을 했대요. 겉으로는 배려인데 속은 다릅니다. 아버지는 그 커피를 받아들면서도 손이 떨렸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점장 책상 위에 아버지가 그날 봤던 그 봉투가 아무렇지 않게 놓여 있었거든요. 그리고 점장이 아버지 눈을 똑바로 보면서 말했다고 합니다. 대리님, 괜히 뭐 보셨다고 말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순간 아버지는 확실히 느꼈다고 했어요. 아, 나 죽이려고 하는구나. 그리고 실제로 그들은 아버지를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칼로 찌르는 게 아니라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는 방식으로. 그 뒤로 아버지에게 이상한 일이 연달아 일어났습니다. 창고 물량이 하나만 비어도 아버지 탓. 냉장고 온도 문제도 아버지 탓. 손님 컴플레인도 아버지 탓. 직원 실수도 아버지 탓. 그리고 마지막엔 한우 세트 사건. 완벽했습니다. 한 사람을 미리 만들어 놓은 범인으로 몰고 마지막에 확 터뜨리는 것. 그게 바로 그들이 20년 근속 직원을 처리하는 방식이었어요. 저는 그날 밤 아버지와 집에 돌아와서도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머릿속에서 계속 떠올랐거든요. USB 속 파일명, 직원 정리 명단, 사고 처리 시나리오. 그리고 그건 아버지 한 명만을 위한 파일이 아니었습니다. 그 명단 속엔 아버지 이름 외에도 다른 직원들 이름이 있었을 겁니다. 그 말은 아버지가 끝이 아니라 다음 희생자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때였습니다. 창고 직원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짧았습니다. 내일 본사 감사 내려옵니다. 직원들 버스 태워서 어딘가 간다네요. 버스? 그 단어를 보는 순간 제가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부터 계속 걸렸던 게 그거였거든요. 버스에 탄 사람들이 감옥에 갔다. 그게 단순히 경찰서로 참고인 조사를 받으러 간 게 아니란 느낌. 그 버스는 사람들을 잡아먹는 버스였던 겁니다. 그리고 내일 그 버스가 움직입니다. 저는 휴대폰을 꽉 쥐고 창고 직원에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버스요? 누굴 태우는데요? 잠시 후 답장이 왔습니다. 퇴직 예정자들입니다. 한 번에 처리하려는 거예요.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저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퇴직 예정자. 즉, 명단에 있던 사람들. 아버지처럼 오래 일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한 번에 정리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왜 버스로? 그 순간 머릿속에 떠오른 단 하나의 가능성. 감사팀 조사. 하지만 감사팀 조사가 아니라 사고 처리 시나리오라면 그건 조사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감옥으로 보내는 조작일 수도 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건 점장 하나로 끝낼 일이 아닙니다. 본사 감사 김태성. 그 인간을 잡지 못하면 우리 아버지는 무죄여도 끝입니다. 그리고 내일 버스에 탄 사람들까지 또 다른 도둑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아빠, 그 장부 혹시 사진 찍어둔 거 있어? 아버지는 잠깐 망설이다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전쟁이라는 걸. 그리고 그 전쟁은 마트 안에서 끝나지 않을 거라는 것도요. 제8막. 그 버스는 조사가 아니라 사람을 감옥으로 보내는 버스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단 한숨도 못 잤습니다. 아버지가 꺼내 보여준 건 낡은 휴대폰이었어요. 깨진 액정 사이로 사진 몇 장이 떠 있었고 화면에는 분명히 그 문구가 찍혀 있었습니다. 퇴직금 지급 조정 내역. 그리고 그 아래로 이어지는 이름들. 저는 손끝이 떨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명단 속 이름들은 아버지와 비슷한 사람들이었거든요. 마트에서 10년, 15년, 20년씩 일해온 사람들. 늙어서 다른 데 갈 데도 없고 그냥 여기서 버티는 게 전부인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한 번에 정리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정리가 버스에서 시작된다는 것. 아버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그 종이를 본 다음 날부터 그 사람들 하나둘씩 불려갔다. 어디로요? 본사 감사가 내려오면 회의실에 모으고 서류 하나씩 쓰게 해. 서류. 그 순간 저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자진퇴사서, 혹은 징계 확인서, 혹은 손실 책임 동의서. 이런 식으로 사람을 묶어버리는 종이.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다, 그 비슷한 거. 그리고 아버지가 덧붙였습니다.
근데 진짜 무서운 건 그 다음이다. 다음이요? 아버지가 숨을 한번 삼켰습니다. 버스를 태운다. 버스? 그 단어가 제 가슴을 찍어 눌렀습니다. 아빠, 버스를 왜 태워요? 외부 교육이라 하고 조사 협조라 하고 그렇게 말한다. 조사 협조. 듣기엔 그럴싸합니다. 하지만 저는 느꼈어요. 그건 협조가 아니라 강제라는 걸.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다 같이 가면 도망 못 간다. 그 말이 너무 현실적이라. 오히려 더 끔찍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마트 앞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진짜로 버스가 서 있었거든요. 대형 관광버스. 하얀색 차체에 아무 회사 로고도 없고 번호판만 덩그러니 달린 버스. 그리고 그 앞에 줄 서 있는 사람들. 저는 그 얼굴들을 봤습니다. 하나같이 평생 죄 지어본 적 없는 얼굴들이었어요. 어떤 아주머니는 손에 비닐봉지를 들고 있었고 어떤 아저씨는 출근 도장 찍듯 습관적으로 목에 명찰을 걸고 있었고 누구 하나 반항 같은 건 할 줄도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마치 범죄자 호송하듯 몰아세우고 있었어요. 점장 옆에는 본사 감사 김태성이 서 있었습니다. 수트, 무표정, 그리고 종이 뭉치. 그 인간이 직원들에게 말하는 목소리는 친절한 척했지만 내용은 협박이었습니다. 오늘은 사실 확인만 합니다. 협조하시면 절대 불이익 없습니다. 불필요한 말 하지 말고 서류는 여기서 안내합니다. 저는 그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불필요한 말? 조사를 받으러 가는 사람들이 왜 말조차 하지 말아야 하는데요? 저는 몰래 창고 직원에게 다가갔습니다. 이거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직원은 주위를 살피고 속삭이듯 말했어요. 경찰서요. 경찰서요? 근데 그냥 경찰서가 아니에요. 그 직원이 고개를 내밀어 김태성을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본사 감사가 경찰이랑 연결돼 있어요. 이 사람들 거기서 조사받다가 절도 공범으로 엮여요. 절도 공범. 순간 제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직원이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한우 세트만이 아니에요. 예전부터 사라진 물건들이 있었대요. 그걸 이 사람들한테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사건은 시작일 뿐이었어요. 그들은 마트에서 몇 년 동안 있었던 잡다한 손실들을 모아두고 퇴직 예정자들을 한꺼번에 공범으로 묶어 대형 절도 사건으로 만들어 버릴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야 퇴직금이고 뭐고 다 날려버릴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렇게 한번 범죄자 딱지가 붙으면 그 사람들은 평생 끝입니다. 동네에선 못 삽니다. 자식들도 고개 못 듭니다. 그게 그들의 목적이었어요. 사람 하나를 정리하는 게 아니라 인생을 정리해버리는 것. 저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버스에 올라타려는 직원들 틈 사이로 김태성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여기서 뭐 하시는 겁니까? 김태성이 저를 흘겨봤습니다. 누구세요? 김대리 딸입니다. 그 말을 하는 순간 김태성 눈빛이 아주 잠깐 흔들렸습니다. 그 흔들림 하나로도 충분했어요. 이 인간은 이미 우리를 알고 있었고 우리 가족을 끝장낼 계획까지 세워놨다는 증거니까요. 김태성이 낮게 말했습니다. 관계자 아니면 비키세요. 저는 웃었습니다. 진짜로요. 관계자 맞습니다. 왜냐면 저희 아버지 명단에 올라 있었거든요. 그 말에 김태성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버스 문이 닫히려는 순간 점장이 기사에게 손짓을 했어요. 출발해. 직원들 몇 명이 허겁지겁 올라탔고 차 문이 철컥 닫혔습니다. 그 순간 저는 직감했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이 사람들은 범죄자가 된다. 서류 한 장이든 조사실 말 한마디든 뭔가로 엮어서 끝내 감옥까지 보낼 겁니다. 저는 뒤돌아 아버지를 봤습니다. 아버지는 입술이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 마라, 큰일 난다. 그 눈빛은 말하고 있었어요. 저 인간들이 어떤 놈들인지 너는 모른다. 하지만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여기서 멈추면 아버지도 이 사람들도
다 끝난다는 걸요. 그때 제 손에는 아버지가 찍어둔 명단 사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주머니에는 USB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하나 더 있었어요. 며칠 전 아버지 동료가 몰래 건네준 작은 종이. 거기에는 딱 한 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버스 도착 시간 940 경찰서 뒷문 출입. 뒷문 출입. 그 말은 공식적인 조사가 아니라 사전에 다 짜인 동선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즉, 경찰도 한패일 수 있다는 얘기죠.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버스를 경찰서에 도착하기 전에 멈춰야 한다. 그래야 이 사람들이 공범으로 엮이지 않는다. 그리고 동시에 김태성까지 한 방에 잡아야 한다. 저는 휴대폰을 꺼내 어떤 번호를 눌렀습니다. 112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누른 건 검찰 민원실 직통 번호였어요. 예전에 아는 분 통해 저장해둔 번호. 그동안 살면서 단 한 번도 쓸 일 없을 줄 알았는데 오늘 이 순간 쓰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주 천천히 말했습니다. 지금 모나마트 앞에서 본사 감사가 직원들을 버스에 태워 경찰서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퇴직금 횡령 관련 내부 고발자를 절도 공범으로 만들려는 겁니다. 증거 있습니다. 그 말을 끝내는 순간 버스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버스가 출발했습니다. 그 안에 탄 사람들은 아직도 자기가 왜 끌려가는지 제대로 모르는 얼굴이었고 창문 너머로 보이는 눈빛들은 그냥 불안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버스 맨 뒷자리에서 한 아주머니가 손을 창문에 대고 입모양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살려줘. 저는 그 순간 심장이 내려앉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요. 이건 단순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감옥으로 보내는 납치였어요. 그리고 바로 그때 마트 주차장 입구로 검은 차 한 대가 급히 들어왔습니다. 번호판이 특이했어요. 그리고 차에서 내린 사람들, 정장 차림, 서류 가방. 그들은 경찰도 아니고 마트 직원도 아니었습니다. 그 순간 창고 직원이 제 옆에서 중얼거렸어요. 왔어요. 누구요? 직원이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진짜 본사 감사팀이요. 그 말에 제 온몸에 소름이 쫙 돋았습니다. 진짜 감사팀? 그럼 김태성은 뭐죠? 그럼 지금 버스에 태워진 직원들은 대체 누구한테 끌려가는 거죠? 재구마. 경찰서 도착 5분 전 버스 안에서 조작이 시작됐습니다. 버스는 출발했고 저는 그대로 따라 붙었습니다. 택시를 잡아 타면서 기사님께 말했어요. 앞에 가는 관광버스요. 절대 놓치면 안 돼요. 사고 나더라도 제 책임지게요. 지금 생각하면 미친 말이죠. 근데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 버스 안에 탄 사람들은 지금부터 범죄자로 만들어질 사람들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저 버스가 경찰서에 도착하는 순간 그 사람들의 인생은 끝난다는 걸요. 택시 창밖으로 보이는 버스의 뒷모습. 그 순간 제 귀엔 아까 아주머니가 창문에 대고 했던 입모양이 계속 맴돌았어요. 살려줘. 그 한마디가 제 정신을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버스가 갑자기 속도를 줄이더니 시 외곽 쪽 좁은 도로로 빠졌습니다. 기사님, 저 버스 왜 저쪽으로 가요? 기사님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저 길은 경찰서 정문 가는 길이 아닌데요. 저는 심장이 얼어붙었어요. 정문이 아니라면? 어디로? 아까 그 종이에 적혀있던 문구가 떠올랐습니다. 경찰서 뒷문 출입. 맞았습니다. 그들은 정문으로 들어갈 생각이 없었던 겁니다. 누가 봐도 수상하잖아요. 정식 조사면 정문으로 가야죠. 근데 뒷문? 이건 애초에 바깥에 들키지 않게 사람을 몰래 들여보내겠다는 뜻입니다. 버스는 그대로 회색 건물 뒤편 차량 진입로 같은 곳으로 들어갔고 저도 택시에서 뛰쳐내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 처음 봤습니다. 그 뒷문이 뭔지. 경찰서 뒤편에는 사람이 잘 다니지 않는 좁은 출입문이 있었고
그 앞에 이미 경찰차 한 대가 대기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서 있는 남자. 경찰 제복은 입었는데 이상하게 너무 편한 자세로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마치 오늘 일정을 다 알고 있는 사람처럼요. 그때 제 머릿속엔 한 가지 생각이 꽂혔습니다. 이 경찰 한패다. 버스 문이 열렸고 직원들이 하나둘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모두 고개를 숙이고 눈치를 보면서. 그런데 그때 김태성이 버스에서 내리더니 그 경찰에게 다가가서 아주 자연스럽게 악수를 했어요. 그리고 그 경찰이 말했습니다. 오늘도 맞네? 오늘도. 그 두 글자. 그 말 한마디로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건 오늘 처음이 아니었어요. 이미 여러 번 했던 짓입니다. 그 순간 직원들 중 한 명이 갑자기 버스 계단에서 멈춰 섰어요. 아버지랑 같이 일했던 창고 과장님이었습니다. 그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근데 저희가 뭘 했다고 경찰서까지. 그러자 김태성이 딱 잘라 말했습니다. 조사 협조요. 협조 안 하면 더 큰 문제 됩니다. 더 큰 문제요? 김태성이 한 걸음 다가가더니 그 과장님 귀에만 들리게 낮게 속삭였습니다. 가족 생각하세요. 그 순간 과장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사람들이 왜 고개를 숙이는지 알겠더라고요. 이건 조사도 아니고 협조도 아닙니다. 협박이었어요. 그런데 진짜 끔찍한 건 여기서부터였습니다. 직원들이 뒷문으로 들어가자 곧바로 분리가 시작됐습니다. 아버지 또래 장기 근속자들만 따로 모아서 지하로 데려가더라고요. 그리고 그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 앞에 커다란 박스가 쌓여 있었습니다. 그 박스 안에는 마트 물품들이 섞여 있었어요. 라면, 과자, 생활용품. 그리고 그 비슷한 고기 박스도. 그때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 물건들이 증거물이 되는 겁니다. 아까 직원이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예전부터 사라진 물건들 그걸 엮어요. 그게 지금 이거였습니다. 마트에서 사라졌다는 손실품들을 여기 경찰서 지하로 미리 옮겨놓고 그걸 직원들한테 연결시키는 겁니다. 그럼 사건은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장기 근속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물건을 빼돌렸다. 즉 대형 절도단. 그리고 그렇게 되면 퇴직금은커녕 변호사비에 벌금에 인생이 박살납니다. 저는 뒤에서 몰래 들었습니다. 김태성이 경찰에게 말하는 목소리. 이번엔 6명이에요. 작년 건까지 엮으면 충분해요. 다들 나이 많고 겁 많아서 다 자백하게 돼 있습니다. 자백. 그 단어가 귓속을 찢었습니다. 자백은 진실이 아니라 공포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특히 저렇게 가족을 협박하며요. 저는 숨을 죽이고 더 가까이 다가갔어요. 그리고 저는 그 지하 조사실 앞에서 그 장면을 봐버렸습니다. 지하 조사실 문틈 사이로 들려오는 소리. 누군가 울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직원이 우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울음은 사람 하나가 아니라 여러 명이 동시에 참다가 무너지는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로 들리는 경찰의 낮은 목소리. 여기 도장 찍으면 끝나요. 안 찍으면 구속까지 갈 수 있어요. 가족 불러서 조사할까요? 저는 손으로 입을 틀어 막았습니다. 이건 조사실이 아니라 사람을 찢어 놓는 방이었어요. 그때 제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아까 제가 연락했던 검찰 민원실 번호였습니다. 저는 급하게 받았습니다. 지금 현장 맞습니까? 상대는 단도직 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예. 그럼 지금부터 당신은 아무 행동도 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시간을 벌어주세요. 시간? 저는 순간 멈칫했어요. 시간을 벌라고요? 지금 출발했습니다. 그 짧은 한마디에 제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저는 알았습니다. 아까 마트 주차장에 들어온 정장 차림 사람들. 그게 진짜 감사팀이었고 그들은 지금 이 경찰서로 오고 있다는 걸요. 즉 김태성과 경찰의 연결고리를 현장에서 잡으려는 겁니다. 이건 정말 현장 체포가 가능하다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하나였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지하 조사실에서는 직원들이 하나둘 도장을 찍고 있을 겁니다. 그 도장 하나가 그 사람들을 도둑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저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시간을 벌기 위해 그들의 조작을 멈춰야 했어요. 저는 경찰서 민원실 쪽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일부러 크게 말했습니다. 지금 지하에서 불법 조사하고 있어요. 순간 주변 경찰들이 저를 쳐다봤고 김태성도 제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눈빛, 살기가 아니라 당황이었습니다. 저는 더 크게 외쳤습니다. 일반 민원인도 없는 지하 조사실에 마트 직원들을 몰아넣고 협박해서 도장 찍게 하고 있잖아요. 그 순간 김태성이 제게 달려왔습니다. 당신 미쳤어요? 저는 김태성 얼굴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네, 오늘은 미친 사람 하나 잘못 건드렸어요. 김태성이 이를 갈더니 제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당장 나가요. 저는 일부러 몸을 비틀며 소리쳤습니다. 여기 CCTV 없어요? 이 사람 지금 폭행해요. 그 순간 주변 경찰들이 슬금슬금 다가왔고 김태성은 더 초조해졌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였습니다. 경찰서 뒤편에 검은 세단 여러 대가 한꺼번에 들어왔습니다. 문이 열리고 정장 차림 남자들이 우르르 내렸습니다. 그중 한 명이 똑바로 김태성에게 다가와 딱 한마디 했습니다. 김태성 씨 맞죠? 김태성의 얼굴이 순식간에 새하얘졌습니다. 남자는 서류를 펼쳐 보이며 말했습니다. 모나마트 퇴직금 조정 및 절도 조작 혐의로 당신을 현행범으로 조사합니다. 그 순간 지하 조사실 문이 확 열리며 직원들이 울먹이는 얼굴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들 뒤에서 아까 담배 피우던 경찰이 황급히 뒷걸음질 쳤습니다. 하지만 늦었어요. 정장 남자들이 그 경찰의 어깨에도 손을 얹었습니다. 경위님도 같이 가셔야겠습니다. 그 순간 김태성이 제 얼굴을 노려봤습니다. 그 눈빛에 분노와 공포가 섞여 있었어요. 저는 그 눈빛을 보며 조용히 한마디 했습니다. 아까 말했죠. 오늘은 미친 사람 하나 잘못 건드렸다고. 김태성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바로 그 자리에서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진짜 끝은 마트 점장이었어요. 최종막. 한우 세트의 진짜 주인 그리고 제가 마지막에 꺼낸 한마디. 김태성이 수갑 찬 채 끌려가던 순간에도 저는 숨을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왜냐고요? 아직 끝난 게 아니었거든요. 사람들은 와 사이타다 하며 박수칠지 몰라도 저희 가족은 아직 완전히 무너지기 직전이었어요. 아버지는 아직도 계산대 앞에서 도둑이란 말을 들었던 그 장면을 눈에서 떨쳐내지 못하고 있었고 마트 직원들은 지하 조사실에서 진짜 범죄자 취급을 당한 충격으로 말도 제대로 못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이 모든 일의 설계자는 아직 안 잡혔습니다. 바로 그 마트 점장. 정장 차림 감사팀이 경찰서 안으로 들어오자마자 제일 먼저 확인한 건 지하 창고였습니다. 거기엔 직원들에게 뒤집어 씌우려고 준비해둔 수십 개의 증거 박스가 그대로 있었고 박스 옆에는 아까 담배 피우던 경찰이 메모해둔 듯한 문서까지 있었어요. 그걸 본 순간 감사팀 중 한 명이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이건 조작이 아니라 사업입니다. 맞아요. 이건 실수가 아니라 돈이 되는 구조였어요. 감사팀이 밝혀낸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마트 점장은 본사 감사팀과 짜고 재고 손실을 일부러 크게 만들어 본사에 보고했어요. 예를 들어 한우 세트 30개 분실, 명절 선물 세트 다량 분실, 이런 식으로요. 그럼 본사는 손실 처리 비용을 내려보내고 점장은 그 돈을 가지고 거래처와 뒤로 빼돌리는 구조를 만든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일 더러운 부분, 손실을 만들어내려면 도둑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점장은 오래 일한 직원들을 타깃으로 잡았습니다. 퇴직금이 큰 사람들, 나이 많고 겁 많은 사람들, 동네 소문 무서워서 끝까지 싸우기 힘든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도장을 찍게 만든 뒤 절도 혐의로 해고 처리, 퇴직금 지급 안함, 가족들 협박, 그리고 끝. 즉 아버지는 한우 세트 하나가 아니라 퇴직금인 마금 희생양으로 선택된 거였어요. 20년 일한 사람을 한순간에 범죄자로 만들어 인생을 끝내버리는 방식으로요. 그런데 점장은 왜 그날 하필 아버지를 공개 처형했냐? 그 이유가 더 잔인했습니다. 며칠 전 아버지는 점장에게 딱 한마디 했거든요. 점장님, 명절 물건이 자꾸 비는 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버지는 그냥 현장에서 오래 일한 사람으로서 당연히 의심한 거였어요. 근데 점장은 그 한마디를 듣고 확신했겠죠. 이 인간은 위험하다. 그래서 아버지를 그 자리에서 꺾어버리려고 한 겁니다. 그럼 CCTV는 누가 조작했냐? 그것도 나왔습니다. 점장이 따로 부르던 외주 업체 기사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사실상 CCTV 관리 권한을 갖고 있었고 점장이 원하는 시간대만 뽑아 원하는 장면만 잘라서 만든 거였어요. 아버지가 박스 들고 창고 들어간 영상? 그거요? 아버지가 들고 들어간 건 한우 세트가 아니라 물걸레 박스였습니다. 정말입니다. 감사팀이 원본 영상을 복구했는데 거기엔 아버지가 물걸레를 들고 들어가 깨진 유리 치우는 장면이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근데 점장은 그 장면을 박스만 잘라서 확대하고 시간을 끊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도둑 영상이 된 거죠. 그리고 점장의 결정적 실수. 저는 그날 현장에서 사람들이 휴대폰으로 찍던 영상을 전부 받아뒀습니다. 누군가 찍던 화면에 점장이 직원에게 말하던 장면이 잡혀 있었어요. 가져와. 다 같이 보자. 그때 점장은 CCTV를 틀기 전 딱 한 번 웃었습니다. 이걸로 끝이야. 그 말이 잡혔어요. 사람을 사람으로 본 게 아니라 끝낼 대상으로 본 겁니다. 감사팀은 그걸 근거로 점장에게 바로 연락했어요. 그런데 점장이 어땠는지 아세요? 전화를 받고 도망치려 했습니다. 마트 직원 숙소 쪽으로 빠져나가 짐을 챙기려는 순간 이미 경찰서 쪽에서 출동한 형사들이 그를 붙잡았어요. 그 자리에서 점장도 수갑. 그렇게 모든 퍼즐이 맞춰졌고 그날 저녁 마트 계산대 앞 그 자리에서 점장과 김태성 그리고 경찰까지 모두 손목에 수갑을 찬 채 현장으로 다시 끌려왔습니다. 사람들 앞에요. 아버지가 모욕당했던 바로 그 자리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직원들도 손님들도. 그때 아버지가 다시 그곳에 섰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고개를 숙이지 않았어요. 아버지 손은 여전히 떨렸지만 눈은 똑바로 사람들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 한마디 때문에 사람들이 오열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아버지는 훔친 게 없습니다. 훔친 건 저 사람들입니다. 한우 세트가 아니라 아버지의 20년을 훔쳐가려 했습니다. 그 순간 아버지가 버티던 눈물이 터졌습니다. 아버지는 제 앞에서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미안하다. 그 말을 하면서요. 근데 그게 더 가슴이 찢어졌어요. 왜 도둑으로 몰린 사람이 미안하다고 해야 합니까? 그날 이후 아버지는 퇴직금을 전부 돌려받았습니다. 그리고 본사 감사팀은 이 사건을 내부 부정으로 공식 처리하며 점장과 관련 직원들 전원을 고발했습니다. 그 경찰도 감찰로 넘어갔고요. 마지막으로 아버지는 아직도 말합니다. 사람들이 보는 앞에 서면 몸이 떨린다. 그게 상처입니다. 근데 저는 아버지한테 이렇게 말해요. 아버지, 도둑으로 떨린 게 아닙니다. 사람답게 살아온 사람이 억울해서 떨린 겁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도 확신합니다. 그날 제가 경찰서에서 소리치지 않았다면 그 버스에 탄 사람들은 진짜로 감옥 갔을 겁니다. 조작된 도장 하나로요. 이게 바로 한우 세트 사건의 진실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도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엔 진짜 도둑이 따로 있는데 가장 착한 사람을 도둑으로 만드는 일이 생각보다 너무 쉽게 일어난다는 걸요. 하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뒤집힙니다. 저희 가족이 그랬으니까요.